오늘도 해야 할 일 목록을 멍하니 바라만 보고 계신가요? 머릿속으로는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해라고 외치고 있지만 몸은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무겁기만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속의 작은 목소리가 당신을 비난하기 시작하죠. 너 정말 게으르구나. 의지가 이것밖에 안 돼? 하지만 잠깐만요. 당신이 느끼는 그 무력감이 정말 게으름 때문일까요? 아니면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간절한 구조 신호인 번아웃일까요? 이 둘을 혼동하는 것은 불이 난 집에서 청소 안 해서 지저분 하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원인을 모르면 해결책도 틀릴 수밖에 없죠. 오늘 마음담요에서는 당신의 불필요한 죄책감을 덜어드리고 당신의 마음 상태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5가지 결정적인 차이점을 준비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 미스터리를 함께 풀어보시죠. 첫 번째 차이, 선택인가 아니면 고갈인가? 게으름과 번아웃을 구분하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바로 의지적 선택입니다. 게으름, 레이지니스는 일종의 전략적 선택에 가깝습니다. 당신은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해야 할 복잡한 보고서나 공부보다는 당장 즐거움을 주는 쇼츠 영상이나 게임을 선택하는 것이죠. 게으를 때 우리는 나중에 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휴식의 달콤함을 어느 정도 즐기기도 합니다. 에너지는 있지만 그것을 쓰고 싶지 않은 상태, 즉, 안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번아웃은 선택의 영역을 넘어선 심리적 고갈 상태입니다. 당신은 진심으로 그 일을 끝내고 싶어 합니다. 마감 기한이 다가오는 것이 공포스럽고 일을 끝내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하며 괴로워하죠. 엔진을 돌리려고 시동을 계속 걸어보지만 연료 탱크가 완전히 비어 있어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번아웃에 빠진 당신은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못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번아웃을 장기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탈진 상태라고 정의합니다. 만약 당신이 일을 미루면서 즐겁기는커녕 숨이 막히는 압박감과 절망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의 도덕성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한계치를 넘어버린 당신의 뇌가 보내는 멈춤 신호일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 차이, 열정의 불꽃이 아직 남아있는가? 우리는 흔히 게으름을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게으름과 번아웃을 구분하는 아주 예리한 척도가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게으름은 보통 하기 싫은 일이나 어려운 일에만 선택적으로 작동합니다. 공부하기는 쉽고 방 청소는 미루고 싶지만 친구와 수다를 떨거나 좋아하는 영화를 보는 것은 여전히 즐겁습니다. 즉, 당신의 보상 회로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으며 단지 도파민이 적게 나오는 힘든 일을 회피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번아웃은 훨씬 더 무자비합니다. 번아웃은 당신의 삶에서 색깔을 앗아갑니다. 예전에는 밤을 새워도 즐거웠던 취미생활, 마음을 설레게 했던 프로젝트,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조차 이제는 하나의 부담스러운 할 일처럼 느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쾌락 상실과 유사한 상태로 봅니다. 열정의 불꽃이 꺼진 것이 아니라 불을 붙일 연료 자체가 타버린 것이죠. 만약 당신이 좋아하는 것들로부터도 아무런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나태해진 것이 아니라 심리적 에너지가 바닥을 드러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세 번째 차이, 휴식이 충전인가 아니면 괴로움인가?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보세요. 당신에게 아무런 제약 없는 자유시간 24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때 당신의 마음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게으른 상태일 때 휴식은 대체로 달콤합니다. 물론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있다는 약간의 찜찜함은 있을 수 있지만 침대 위에서 뒹굴거리는 시간은 기본적으로 편안합니다. 에너지를 아끼며 충전의 기분을 만끽하죠. 게으름을 피운 뒤에는 비록 벼락치기일지라도 다시 몰입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번아웃 상태에서의 휴식은 형벌에 가깝습니다. 번아웃에 빠진 사람들은 누워있어도 쉬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멈춰있지만 머릿속에서는 이러면 안 되는데, 남들은 앞서가는데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자책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죠. 이를 활동적 무기력이라고도 부릅니다. 번아웃의 휴식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주말 동안 잠만 잤는데도 월요일 아침에 여전히 눈꺼풀이 무럽고 마음이 천근만근이라면 당신은 단순히 잠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휴식 모드로 전환되는 법을 잊어버릴 정도로 심한 과부하 상태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차이, 당신의 성격이 변했나요? 게으름은 당신의 본질적인 성격이나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크게 바꾸지 않습니다. 게으른 상태에서도 당신은 여전히 사람들과 농담을 주고받을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의 감정에 공감하며 친절을 베풀 여유가 있습니다. 그저 일을 하기 싫을 뿐이죠.
하지만 번아웃은 당신을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이게 합니다. 번아웃의 주요 증상 중 하나는 탈인격화와 냉소주의입니다. 예전에는 타인의 고통에 깊이 공감했던 사람이 갑자기 모든 일에 무감각해지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날카로운 독설을 내뱉기도 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번아웃 상태의 뇌는 더 이상의 감정적 소모를 막기 위해 스스로 방어막을 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다 보니 이제는 타인을 배려할 미니멈의 감정적 자원조차 남지 않은 것이죠. 만약 당신이 스스로의 냉소적인 모습에 놀라고 있다면 그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더 이상은 한 방울의 감정도 짜낼 수 없어 라고 비명을 지르는 상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차이, 일시적인 기분인가 지속적인 상태인가? 시간의 흐름은 게으름과 번아웃을 구분하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가 됩니다. 게으름은 대개 일시적이고 상황적입니다. 어제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 뒹굴거렸어도 오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기분 좋은 소식을 들으면 금방 의욕이 살아나기도 합니다. 혹은 마감이 닥쳐오는 등의 외부 자극이 주어지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일을 끝내기도 하죠. 게으름은 기분에 따라 파도처럼 왔다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번아웃은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과 같습니다. 주말에 12시간 이상 잠을 자고 일주일 동안 휴가를 다녀와도 월요일 아침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기분을 느낍니다. 번아웃은 며칠의 휴식으로 해결되는 피로가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시스템이 붕괴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무기력함이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지속되고 있다면, 그리고 어떤 자극에도 의욕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히 당신이 나태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셧다운 모드로 고정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것이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진단보다 중요한 것, 자신을 용서하기.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던 수많은 아침,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아 괴로워했던 오후가 당신이 나태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몸과 마음이 생존을 위해 보냈던 강제 정지 신호였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신을 눈누르고 있던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배낭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번아웃 상태에서 자신을 게으르다고 비난하는 것은 부러진 다리로 달리기를 못한다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난은 해결책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남아있는 마지막 에너지마저 갉아먹일 뿐입니다. 회복을 위한 전략 1. 완벽 대신 최소를 선택하기. 번아웃에서 벗어나기 위해 갑자기 다시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하지 마세요. 그것은 다시 번아웃으로 들어가는 고속도로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최소 유효 노력이라는 개념을 도입해보세요. 1%의 법칙. 오늘 하루 10페이지를 공부하는 대신 딱 한 문장만 읽어보세요. 방 전체를 치우는 대신 침대 옆에 있는 컵 하나를 부엌에 가져다 두세요. 성취감의 재설계. 아무것도 못한 날이라도 오늘 하루 충분히 쉬어준 것 자체를 하나의 성취로 인정해주세요. 번아웃 상태의 당신에겐 쉼이 곧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회복을 위한 전략 2. 아니요라고 말하는 연습. 번아웃은 대개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거나 자신의 한계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예스를 외쳤을 때 찾아옵니다. 이제는 당신의 주변에 심리적 울타리를 쳐야 할 때입니다.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에선 타인의 부탁이나 사회적 모임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지금은 내 에너지를 아껴야 해 라고 말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당신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다시 차오를 때까지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당신을 격리하고 보호하세요. 회복을 넘어선 재설계, 나만의 속도 찾기. 번아웃에서 회복된다는 것은 과거에 무리하던 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번아웃은 당신의 삶이 무언가 몰락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준 가장 정직한 스승입니다. 이제는 당신의 삶을 다시 재설계해야 할 때입니다. 감정 체크인. 매일 아침 당신의 배터리가 몇 %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30%밖에 없다면 그날은 30%만큼의 일만 하세요. 나머지 70%를 채찍질로 메우려 할 때 번아웃은 다시 찾아옵니다. 진정한 휴식의 정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짧은 산책이든 좋아하는 향기를 맡는 것이든 당신의 영혼에 영양분을 주는 활동을 루틴에 넣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번아웃을 겪는 동안 당신은 스스로를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번아웃은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에게는 절대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당신은 누구보다 책임감이 강했고 최선을 다했고 자신의 한계마저 기꺼이 내던질 만큼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의 멈춤은 추락이 아니라 더 멀리 뛰기 위한 웅크림입니다.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 당신은 자신의 한계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고 타인의 시선보다 자신의 내면 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성과보다 값진 회복 탄력성이라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번아웃과 게으름의 차이와 회복을 위한 마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속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침대 위에서 자신과 싸우고 있을 누군가에게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괜찮아요. 조금 늦어도 잠시 멈춰도 당신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날씨는 오늘 어떤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당신의 마음 건강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